자, 애터미 사운드창과 함께 오늘 마스터스쿨 마지막 5강, 6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보이시죠? 자, 모두 힘차게 사운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창 준비! 이야! 예, 사운드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생각을 생각을 변경한다. 변경한다. 믿음의 믿음의 공성이 공성이 합니다. 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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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스쿨 1강부터 4강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마스터스쿨 5강과 6강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애텀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쭉 누누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애터미 성공에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나를 컨트롤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의 8단계대로 내가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매일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느냐를 내가 나를 관리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로요. 애터미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좋을까요? 애터미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내 스폰서가 리더일까요? 누구일까요? 애터미에서 리더는 바로 박한길 회장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박한길 회장님처럼 뭔가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선 앞장서서 리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텀이라는 사업, 그다음에 애텀이라는 자체는 박한길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애텀에 대한 모든 기조, 모든 플랜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애터미 마스터스쿨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마스터스쿨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봐야 되겠죠?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마스터스쿨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길을 건너다 말고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죠. 한 명이 더 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총 3명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눈길조차 주지 않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3명이 모이면 집단의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3명이나 저러고 있으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언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동조하게 된다는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직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조직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리더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얘기하곤 합니다. 국내외 리더들의 사례를 보며 좋은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본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처음 변화를 시도한 리더 역시 함께 동조하는 팔로워가 없다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처음 한 명의 용감한 팔로워 없이는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유능한 팔로워십은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자,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항상 맞춰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팔로워십은 리더십과 상호작용을 하는 파트너십의 관점을 말합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급자여도 상황에 따라 팔로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팔로워도 리더십을 발휘해 업무를 진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역할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간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연구한 두 전문가 부부는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과 5가지의 상생 스킬을 통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방법을 제시합니다. 팀으로 일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뛰어난 리더와 위대한 팔로워를 위한 책,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 안에서 애텀이라는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리더십
그 다음에 팔로우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 팔로우십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리드 멤버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애터미라는 사업, 서민이 성공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사업,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부자 또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현재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의 마음으로 파트너를 후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으로서 오로지 나의 대상과 그다음에 나의 소비품, 그다음에 나의 경쟁 상대로만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1강에서 같이 얘기했었던 사울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파트너를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그 파트너를 안착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가 없는 파트너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개들을 이끄는 부대에 사자가 리더인 곳이 있고요. 사자가 무리인 곳에 개가 리더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두 조직이 만나서 싸웠을 때 과연 누구와 어떤 조직이 이기거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말하기는 아무래도 사자가 많이 있는 조직에서 훨씬 더 조직력과 그 다음에 사업성과 여러 가지 승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조직이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애터미 사업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해주는 소중한 파트너 또는 소중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괴멸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내가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리매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멤버십을 구축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셔서 멤버십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게 후속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 소비자, 두 번째, 관리 소비자, 그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멤버십 구축하는데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 소비자, 관리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하는데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치를 나만의 기준치를 가지고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먼저 리더십을 키워야 되겠지요. 4강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4강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순환적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상담과 그다음에 복제를 통해서 리더십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수족 간의 물고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고기가 내가 리더가 돼서 그 조직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역량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수족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그마한 어항이 큰 연못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 어항을 깨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깨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내 모습을 누가 단정해요? 바로 내 자신이 단정을 해서 나만의 벽을 쌓고 나를 자그마한 어항 속에 가두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무궁무진한 영향력과 능력을 갖춘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벽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장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로 드라이빙 뎁스라고도 합니다. 이 생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 생장점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보도를 운영하셔야지만 합니다. 사업을 한 1, 2년 정도 진행하다 보면 더 이상 내 홈페이지에서 내 계보도를 쉽게 찾아서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도 내 계보도에 집중되고 내려가고 있는 생장점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생장점을 집중해서 성공시켜서 이루어 나가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나 혼자 판단해서 나 혼자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은 일은 함께 해라. 누구랑? 스폰서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스폰서가 내 직계 계보도 안에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스폰서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조직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계보도 안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애터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하게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나와 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나의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른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의 개념을 잘 알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기본적으로 보상 플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위에 대수에 상관없이 맨 하위에 발생된 매출은 그 계보도 안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위 매출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의 세일즈 마스터 그 이상의 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위의 직급자 역시 마찬가지로 후원수당 매출 포인트 올라오듯이 모두가 다 같이 공유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착오가 없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고급 정보,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법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만일이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함과 동시에 물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상황과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정해 나가면서 진정하고 완벽한 사업 플랜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도 잘 파악해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직급 투자 계획을 세워라. 이거 뭐 돈 투자하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집중을 하기 위한 플랜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직급을 계획했을 때 평상시에 내가 고정적으로 관리해서 나올 수 있는 하위 매출을 우리는 그것을 압축을 해볼 수 있는 사업 플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 특성상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또는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내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약간의 구매 시점과 그다음에 매출분에 대해서 일정을 조절함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매출을 증대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짜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 계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빨랑 세일즈 마스터 도전해 보고 싶어. 나 팀장 도전해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그냥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도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맞춰졌었을 때 도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위 직급자와 함께 일정과 그다음에 스케줄 그다음에 계획들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리더십. 자, 리더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그 조직의 리더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리더가 없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 뭐 역시 마찬가지겠죠. 리더가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이고 자기 제멋대로일 것이고 뭐 하나로 규합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더란 중심점이 되는 것이지
이끌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 목표를 세워서 함께 계획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더가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스폰서이다. 내가 아무리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리더에 대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그 아무리 높은 직급자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리더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스폰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직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나의 스폰서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요. 리더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지쳤을 때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먼저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수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거.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주고 그다음에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예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된대요. 주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진정한 리더가 됐을 경우에는 주고 난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애터미 3대 문화 중에서 나눔의 문화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만 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적 특성상 지역적, 그다음에 나이 연배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위아래가 존재하죠. 그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그 관계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적인 진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잘 아시면서 상대방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강한 신념과 확신이 있는 리더겠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모진 풍파가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파트너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옳은 길인지 확신이 없는 리더 앞에 리더와 함께 하려고 하는 파트너 또는 내 하위의 조직은 없을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제보다는 내일이 오늘이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되겠죠. 누구와 상대방 누구와 잘난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교 대상은 바로 어제의 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경쟁 상대는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나와의 경쟁에서는 이겨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 어제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고 아무런 질문도 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러한 대답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업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파트너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스폰서로 하여금 신뢰가 쌓임으로 해서 관계가 보다 더 돈독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업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적용해서 유의해야 될 점 쭉 6가지 쭉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만 볼게요.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계량적이어야 된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원과 조직의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되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시간 제한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측정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목표를 해야만 합니다. 무턱대고 추상적인 목표 설정하는 것은 금지하시고 측정 가능한 애터미에서는 측정 가능할 수 있는 목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애터미 보상 플랜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목표 설정일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간 설정, 시간 제한 설정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6개월, 3개월, 1년 후의 목표를 솔직히 애터미에서 저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년 2025년 안에는 판매사를 달성할 거야. 이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는 9월까지,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겠다. 라고 구체적이고 시간이 완료 시점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업 계획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을 아직까지도 제자로 자신 있게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애터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6번 한 줄 사업계획서. 이것만 공표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업계획이 계획서가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땡땡땡을 위해서 땡땡땡 하겠다. 뭘 할 건데요? 뭘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질문과 공격을 받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확실에 찬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한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당당히 맞서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맞서서 하나 둘씩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강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과제는 둘째 치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별 멤버십 관리 노트 작성하는 거는 기본일 것이고요. 나의 이상형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이상형, 어떤 이상형? 짝꿍 찾는 거 아니겠죠? 애터미에서 말하는 이상형은 나의 가장 이상적인 스폰서의 모습. 야, 이런 스폰서가 내 스폰서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이상형. 그리고 내 하위로 나타날 수 있는 아직 나타나질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나기를 파트너가 이러한 모습이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이상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돼야 될 스폰서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돼야 될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의 나의 애터미 사업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상적인 나 이런 모습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파트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가 이런 스폰서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스폰서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진정한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이 마무리가 되면서 토마스 칼라이라는 양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면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뿐히 뛰어넘어서 또 다른 길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집요한 사람인데요. 길을 가다가 걸림돌을 만나면요. 이 돌은 뭔 돌인데 내 발목을 잡지 하면서 그 돌만 열심히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지지도 않는 돌덩이만 열심히 파다가 제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잠깐 눈앞에 박혀 있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커다란 바위의 작은 뾰족몰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땅만 파다 끝나는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만났을 때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걸로 하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강. 원래는 이 5강과 6강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길게 얘기 나눠도 솔직히 부족한 강의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줌으로 교육해주는 강의 특성상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훑고 지나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꿈과 희망을 찾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조직 안에서 내가 하나의 리더라고 했을 경우에 내 파트너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어야 될까요? 누구는 이랬대더라, 누구는 저랬대더라 하면서 남의 험담만 듣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꿈과 희망. 야,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크루즈 여행도 가고 나중에 우리가 같이 월 1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야, 우리 그때 되면 같이 무엇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비록 낯간지럽고 과연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혼자 할 때보단 그래도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이 얘기를 나눌 때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설령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이 같더라도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나중에 화성에다가 집 짓고 삽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두 명, 세 명이 같이 모여서 그러면 좋겠네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정말 행복이 배가가 되면서 조직력이 강화된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자 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먼저 내가 나서서 던져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던져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갔을 때 성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 설정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 목표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은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도전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해봅시다. 까짓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도전적인 의식을 주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의 넘치는 열정만이 파트너에게 그 열정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힘이 빠져 있으면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열정을 내서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자라고 손 내밀었을 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반대로 힘없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 스폰서님, 내가 함께 해줄 테니 힘을 내보십시오. 우리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약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힘을 주는 파트너가 돼주시는 건 또 어떨 것인지 한번 조심스럽게 건의드려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치관과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마스터스쿨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다음에 저의 생각들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스터스쿨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관과 사명감이 고치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8단계와 리더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3강 때 배웠죠. 성공의 8단계. 자, 이거는 내가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도전하는 입장에서 성공의 8단계를 봤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리더의 역할에서 내 파트너가 성공의 8단계대로 행동하는 경우 있겠죠. 자, 그때 스폰서로서 네 일 네 알아서 해라고 팽개쳐 두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 파트너가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의 목표, 팀 목표를 인지하고 그 목표를 알려줘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목표 수립 설정에 도움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쉽게 설정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을 꿈꿔볼 수는 있지만 리더의 역할에서 파트너가 지금 현재 도전해야 될 목표와 그 목표를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팀들과의 함께 그 목표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최적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의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팀 목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 또는 팀 목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시간 배분과 노력을 나누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명단 작성.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명단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과 조금 불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계별 조직도 작성하는데 옆에서 코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요 정도 되는 사람은 1차 명단, 1차 조직 안에 넣고 요 정도 되는 사람은 2차, 요 정도는 3차라고 해서 단계별로 조직을 구분해 나갈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대 어떻게? 미팅 스케줄 잡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미팅, 나와의 미팅 또는 내 상위 스폰서와의 미팅, 또 세미나에 대한 미팅 등등의 이런 미팅 스케줄을 잡아서 그 미팅 스케줄 안에서 초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미나 또는 교육, 어떤 교육과 어떤 세미나가 있는지 알아야만 하겠죠. 그러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업 설명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성과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후속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서로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또는 교차 후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내 파트너가 후원할 때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 또는 파트너 후원하러 갈 때 매일매일 만나서 같이 후원하고 사업 진행도를 올리면 좋겠지만 시간과 여건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해요? 서로 교대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후속 관리를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기록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진행해 나가시면 후속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 활동 성과 보고 그다음에 나 어떻게 나오지? 그다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복제. 자, 이렇게 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우리 언제 만나서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내봅시다 하고 다음 미팅 스케줄을 약속 잡고 그 미팅 스케줄대로 다시 다음에 진행되는 일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복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면 이것이 또 하위의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또 전달이 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가는 복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몸에 단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가? 스폰서십은 파트너는 내 성공 사업의 도구가 아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도구로서 쓰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비자도 그렇고 내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오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본인들을 너무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가 있는 일이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결과보다는 과정에 포상해야 되겠죠.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다음번에는 내가 의도했던 목표대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기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들 생각과 서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가 아니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배려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일 주워 담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죠. 그래서 과거에 지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거를 질책하거나 옳다 틀리다를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나의 위치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역할을 찾아서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저기 호일러 법칙에 나와 있는 ABC,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브릿지, 그다음에 컨슈머 이렇게 나눠서 봤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드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컨슈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더 중에서 어네스트 세글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어네스트 세글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인인데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동료, 많은 같이 따라가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역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극을 도전한다고 출발을 했지만 북극 근처에도 못 갔어요. 처음에 배를 출항을 해서 출항한 첫날 태풍을 만나서 바로 배가 난파하고 간신히 북극해를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 안에 섰었을 때 이 어네스트 세글턴이라는 지휘자가 이 리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탈출해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위기를 닥치고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위기 탈출할 때마다 이겨냈던 이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아라.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 까다로운 이 일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월리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들어서 못해 먹겠네. 흔히 듣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어려운 일일수록 리더가 먼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결과겠죠. 리더가 먼저 내가 먼저 흙탕물에 먼저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손에 먼저 때를 묻힐 줄 아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나 콜드 컨택 나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못해요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파트너가 한 명 붙으면 콜드 컨택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을 엄청 실히 잘해요.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파트너가 생기면 나도 하나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낙관과 자기 확신을 가져라.
위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차단해야 될 것이 바로 비관의 바이러스. 그 비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에 최선의 무기는 바로 리더가 먼저 낙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낙관과 낙천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천은 무엇일까요? 낙천은 그냥 되겠지 뭐,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확신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관보다 더 무서운 낙천이라는 것을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되는 일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만 성공하는 일이지, 하다 보면 되는 일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봐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컵을 깨트려 물을 엎드려 놓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깨진 컵에 다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다섯 번째, 팀 메시지를 강화해라. 나의 팀, 나의 조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같이 함께 해냅시다, 이뤄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팀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함께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마스터스쿨 또는 애터미 모든 세미나의 시작과 끝은 뭐를 외쳐요? 사원을 외치듯이 네 조직원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어, 모든 미팅과 끝에 우리가 사원제창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팀 메시지를 만들어서 외쳐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아자 등등 우리 팀만의 메시지를 한번 외쳐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로를 존중해야 되겠죠. 존중한다라는 말은 우리 사원에도 나와 있듯이 배려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살아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든 조직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힘겨루기 할 필요 없겠죠? 네가 맞냐 내 말이 맞냐라고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함께 웃을 일을 먼저 찾아라. 즐거운 일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파트너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같이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웃으면서 힘든 일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자리도 만들고 기회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바로 추석입니다. 이 추석 연휴 때 서로 애터미 사업 얘기를 떠나서라도 즐거운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 문자 한번 보내고 통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함께 웃을 일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피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으로 시도해라. 위기 상황일수록 무조건 움츠러들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극복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운동을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슬럼프가 와서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체력을 올린과 동시에 활동력도 올라가고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길러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먼저 도전을 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먼저 찾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셔서 그 일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강한 자가 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또 도전하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분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위기 탈출에 대한 얘기 나눴고요. 파트너십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스폰서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적어놨는데 스폰서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특히나 애터미 사업에서 말하는 스폰서는요, 솔직히 성공자나 이제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이나 인격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리더일 수도 있고 나보다 부족한 스폰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그 스폰서로 하여금 나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실천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폰서는 나를 성공자로 성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스폰서라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또 내가 스폰서한테 지나치게 탁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라인 구축해달라고 하고, 멤버십 달아달라고 하고,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포인트 넣어달라고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부족한 거 하나둘씩 메꿔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스폰서 입장에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 스폰서에게 손해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나한테 도움을 주게 만든다라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 부탁이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윈윈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서로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스폰서의 정보로 돈을 번다. 스폰서가 누구냐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막무가내로 사업 진행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진 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꾸며날 것인가. 중요하겠죠. 다음 네 번째는요. 스폰서에게 나를 긍정적인 각인을 시켜라. 내가 얼마나 당신이 주는 정보와 당신이 주는 도움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의 효과와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스폰서에게 나에게 긍정적인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후원하기 힘든 유형 5가지 이런 사람한테는 애쓰지 마라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파트너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 만나서 미팅할 때마다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만 쉴 틈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애텀에 대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후속 관리라든가 일을 진행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약속을 쉽게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람. 신뢰의 기본은 약속에서 시작되겠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만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먼 일이 생겨서 쉽게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람은 그 어떤 약속, 그다음 비중 있는 약속도 함께 해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남 얘기만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편의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정적인 사람. 어.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 사업을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관심한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이 부정에 대한 틀이 깨지는 순간 오히려 더 열정적인 팬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그 어떤 좋은 얘기, 그 어떤 비전 제시, 그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받게 되면서 내 머릿속에 정해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나는 A라는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A라는 강의를 듣고 A라는 정보를 받고 A라는 선택을 했는데 누구는 A라는 정보와 A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선택을 항상 B와 C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공유되지 않으니 약속도 당연히 쉽게 저버리게 되고 집중도 하지 않게 되고 전념도 하지 않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 본인들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은 아예 초장부터 후원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 아니라 혹시 내가 이 다섯 가지 부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를 검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는 내 얘기만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통해서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약속을 잡았는데 맨날 그 약속을 변경하기 바빠고 취소하기 바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얘기, 내 의식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핑계를 대가면서 차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스폰서 또는 파트너의 생각을 내가 진심으로 공유하고 함께할 마음을 가져보지는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원하기 힘든 유형 다섯 가지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유형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스터스쿨을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선서라는 창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다 꺼두신 분들은 이제 마이크 켜주시고, 같이 선서도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하면서 이야기 마무리 조금 더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서 내용 보이시죠? 이 선서를 같이 제가 선서하면 우리 사운드창 외치듯이 나부터 시작을 해서 선서자 내 이름 땡땡땡까지 외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게 되면 자, 사운 외치듯이 주먹을 오른손 주먹을 번쩍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자, 나 정우재는 나 이제는 애터미 사업자로서 사업자로서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지시합력하여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자 정우재! 선서자 네, 유민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프란츠 카프카라는 양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을 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공이라는, 애터미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 문 앞에 문이 아주 두껍고 커다란 문입니다. 그 두껍고 커다란 문을 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야, 문이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 바로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실천해서 하나 둘씩 이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마스터스쿨 본격적인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네,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마스터스쿨이 애터미 사업 진행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때 이 마스터스쿨 저와 함께한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업의 가장 기본 원칙이 돼서 옳은 길을 옳은 선택을 하시면서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거 아시죠? 내 성공을 나보다 더 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누굴까요? 스폰서. 맞습니다. 스폰서. 내 성공을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내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그 스폰서 나와 뜻이 안 맞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욕해서 득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진짜 그래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난 스폰서도 그 누구보다도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 왠지 아시죠? 네. 그래야 성공하니까. 맞아요. 내가 성공해야 자기가 그래야 성공하니까. 자기가 성공하지.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스폰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사업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가서면 돼요. 스폰서 뭐 일 못한다고 야단치고 욕하고 또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쫓아가서 일 제대로 하게 만들고 나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정한 팔로우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요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만 좀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시겠으면 옆에서 응원이라도 좀 해주세요. 정 안 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라고 졸라보고 매달려 보세요. 골라보고 그렇게 싶어요. 네. 그렇게 열정적인 파트너를 이길 수 있는 스폰서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스터스쿨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큰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밑거름이 돼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정도는 나는 해보고 싶다. 나는 꼭 이 얘기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까요?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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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고 또 석세스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이제 마스터스쿨 끝났으니까 한 주는 쉴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영국팀하고 함께 줌을 했는데 요일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요일 날 줌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영국팀 우리 조성준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목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간대는 제가 네. 교회는 안 돼서 어, 11시 요쪽부터는 11시. 영국에 네, 11시면 한국에 8시인가요? 7시죠. 7시. 그러면 목요일 7시 하는 거 어떨까 싶은데. 아니죠. 7시 맞나? 네네네. 7시 네, 네. 맞아요. 그럼 뭐 원데이 세미나 있는 날은 네. 어떻게 하나요? 마치고 우리 들어가면 거의 마치고 7시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뭐 운전 7시가 넘을 중이시면 건데.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원데이 세미나에서 느꼈던 감흥을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또 우리가 간단히 돌아가면서 애터미 사업 설명도 하면서 이제는 또 좀 다른 내용으로 또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 쉬고 다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한국 시간은 저녁 7시, 영국 시간은 오전 11시에 같이 모여서 또 우리가 줌으로 또 사업 설명도 해보고 또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해서 같이 미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좀 안내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사운드청 외치면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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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사운드청 준비. 야. 야, 야. 사운드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생각한다. 적용한다. 믿음의 대표세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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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